영화를 리뷰하는 남자 감노의 영화 리뷰 시작합니다. 2020년 6월 개봉한 국산 좀비 영화 해시태그 살아있다. 리뷰에 앞서 영화에 대한 스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 예고편이 나올 당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다른 좀비 영화와 달리 아파트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만약 좀비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영화 재료입니다. 하지만 영화 살아있다는 최고의 영화 재료를 가지고서도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 살아있다는 스트리머 준우가 방송을 하다가 서울 한복판에 좀비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영화 초반에는 좋았어요. 준우가 베란다를 확인하자 진짜 아파트에서 벌어질 듯한 좀비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준우는 놀라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관객들에게도 영화에 대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근데 그것뿐입니다. 이 영화 전체를 준우가 이끌고 있습니다. 유아인이 준우에 대한 캐릭터 이해도를 좀비랜드의 콜럼버스라는 캐릭터로 참고했다고 했는데, 유아인의 연기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준우 캐릭터 연기에 대해 관객은 몰입되기 시작했고, 내가 저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초반뿐이지 이후의 행적이 과간입니다. 핸드폰에 긴급재난 문자와 집에만 있으라는 방송이 있는데도 우리의 준우는 재난상황 시 행동하는 수칙 따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가 공급되고 있는데도 물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은 영화 살아있다에서 준우가 좀비 아포칼립스 상태에서 어떻게 아파트라는 좁은 환경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보러 온 거지, 재난상황 시 가장 해야 되는 1순위 물과 식량 확보도 안 하고 너무 자기적인 캐릭터 준우를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준우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답답해요. 물론 준우는 연출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기도 하죠. 비슷한 영화 좀비랜드를 보시면 콜럼버스 또한 처음에는 약하지만 점차 갈수록 다수의 좀비를 상대하는 캐릭터가 되어갑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준우는 식량이 떨어지기 전 20일 동안 그냥 방 안에서 잠을 자거나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시간은 많은데 준우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집 밖으로 나가야죠. 나가면 좀비가 있을 텐데, 시간도 많은데 좀비에 대해 연구하거나 무기를 만든 노력이라도 했으면 관객이 캐릭터에 몰입하기 쉬웠을 텐데, 무기력한 준우의 모습에 관객은 금방 흥미를 잃게 됩니다. 누구라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후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준우에게 유빈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빈이라는 인물은 영화에서 캐릭터가 희미한 캐릭터입니다. 영화에서 유빈이는 의자 트랩, 로프, 등산용 곡괭이 등 많은 장비가 등장해요. 영화에서 유빈이는 강한 생존용 캐릭터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관객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영화에서 유빈이를 생존 전문가처럼 표현하는데 관객은 왜 그녀가 생존 전문가인지 눈으로 본 장면이 없으니까요. 이후에 노프를 올라오는 소방관 좀비를 곡괭이로 머리 찍어내는 장면이 있지만 관객들에게 그녀가 강인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좀비에게 지능이 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 로프를 보고 올라온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뿐, 유빈에게는 전혀 눈이 가지 않습니다. 이후 준우는 식량이 떨어져 식량을 찾으러 자신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짜지 않는 채. 준우는 이미 영화 초반에 좀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고 좀비들이 공격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집 밖에 나서요. 세상에, 준우의 방 안에는 온갖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 등 소리를 낼 만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집 밖에 나섭니다. 이미 관객들을 이해시킬 만한 개연성은 사라져버린 거죠. 이후 유빈이 준우에게 오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점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베란다에서 노프를 묶고 점프하더니 등산용 곡괭이로 좀비들을 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장면에서 감독은 무엇을 말하려고 한 걸까요? 심지어 권총까지 얻어서 권총을 쏴가며 좀비들을 썰어가는 유빈의 모습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작전도 없이 못해도 50명 넘게 있을 좀비들 사이에서 곡괭이와 권총으로 아파트 앞동으로 넘어간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하다못해 큰 소리를 내어 좀비들을 유인한다는 좋은 선택지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 관객들의 반응은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유빈이 준우에게 가는 이유가 8층에는 좀비가 없어 둘이 같이 가려는 것인데 총을 쏘다니요. 참 좋은 선택입니다. 이미 수많은 좀비들이 소리를 듣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8층으로 올라가니 준우와 유비는 절망하기 시작하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아파트인데 누가 대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적처럼 8층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예, 물론 영환이 스토리를 위한 연출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8층 아저씨는 음식에 수면제를 타 준우와 유빈을 기절시킵니다. 왜냐고요? 아내 좀비에게 먹이려고. 예, 맞습니다. 이건 좀비물에서 뻔한 클리셰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웃겨요. 좀비 아내도 해결하고 8층 아저씨도 해결했는데 갑자기 유빈이가 권총으로 자살 시도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총소리 때문에 좀비가 몰려와서? 유빈은 이미 넓은 장소에서 수많은 좀비들을 학살한 생존 전문가입니다. 관객들은 이미 앞에서 유빈이가 싸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죠. 이후 헬기를 본 두 주인공들은 옥상을 올라가 헬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헬기가 안 보여요. 예, 진부한 클리셰죠. 하지만 이 클리셰를 잘 사용하면 멋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근데 헬리콥터가 뜬금없이 아파트 아래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아니, 헬리콥터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고 두 주인공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런 소리도 안 나더니 갑자기 주인공들 눈에 보이니까 부타타타타타타 거리며 두 주인공을 태우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영화는 뻔한 클리셰마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탑승 이후 인터넷이 되더니 가족과 연락이 됩니다. 그 이후 좀비 상태가 심한 건 맞는데 엄청 심한 건 아니다라고 영화는 얼버무리며 끝이 납니다. 엄청 심한 게 아니라뇨. 이미 좀비 사태 자체가 엄청 심한 거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데 심각한 게 아니라뇨. 이미 두 주인공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50명은 넘게 좀비가 됐는데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뇨. 서울재난대책본부에서 서울지역은 좀비로 폭주한다고 경고 문자 보내놓고 쿨하게 심각하지 않다뇨. 영화는 우리에게 20일 넘게 사람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좀비 아포칼립스 상태에서 생존한 준우와 유빈의 생존 이야기는 심각한 일이 아니라며 그걸 1시간 넘게 강락한 관객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다 영화는 자신의 컨셉마저 부정하는 영화이며 이 영화는 좀비에 대한 이해도가 별로 없는 사람이 제작했다고 좀비 영화 팬인 저에게는 느껴지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주거 환경,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좀비 아포칼립스라는 상황이라는 가장 재밌는 스토리를 이렇게밖에 못 살렸다는 거에 대해 아쉬움이 많은 영화. 흥미는 있지만 한 번밖에 안 볼 것 같은 영화. 그냥 유아인의 연기만 기억할 것 같은 영화. 해시태그 살아있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동영상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